네, 이번 시간부터는 7장의 페르마 정리를 오일러가 일반화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에서는 이 오일러의 phi 펑션 또는 phi 펑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오일러 phi 펑션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일러 phi 펑션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n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1과 n 사이의 a들 중에서 n과 서로 소가 되는 이 a들의 개수를 우리가 phi n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n이 6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이 a들 중에서 6과 서로 소인 것들의 개수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6과 서로 소인 것은 일단 1과 5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phi 6은 2이다 이렇게 함수처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걸 쭉 계산해 보면요. n이 1부터 지금 16까지 우리가 phi n 값을 다음과 같이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이 표를 보면 알겠지만 뭐 특별한 규칙이 있지 않고요. 일일이 이걸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규칙이 일단 하나는 보이는 것이 3일 때 2가 되고요. 5일 때 4가 되고 그 다음에 7일 때 6이고 11일 때 10이고요. 13일 때 12. 즉 n이 프라임이면 phi n은 그보다 항상 하나 작은 값인 n-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관찰은 이 1과 2를 제외하고는 여기부터는 모두 다 짝수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항상 phi n이 짝수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이 강의의 마지막 Theorem 7.4에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phi 펑션의 구체적인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경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Theorem 7.1이 다음과 같습니다. p가 프라임이고요. k가 자연수일 때 p의 k승의 p의 값은 p의 k승 마이너스 p의 k-1승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p의 k승으로 묶어주면 p의 k승 곱하기 1 마이너스 p분의 1이라고도 쓸 수 있는데요.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을 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p의 pk승이라는 것은 1부터 p의 k승들 중에서 p의 k승과 서로 소인 것들을 모아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a를 1보다 크거나 같고 p의 k승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 중에서 GCD가 1인 걸 구해야 되니까 GCD가 1보다 큰 것을 먼저 살펴봐서 계산한 후에 전체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와 P의 K승이 GCD가 1보다 클 필요 충분 조건은 A와 P가 서로 소가 아닌 것과 동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 P가 프라임이니까 A는 P, 2P, 3P 해서 P의 K승까지니까 가장 큰 수는 P의 K-1승 곱하기 P까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수들의 개수를 우리가 세어보려면 제일 처음에는 1이고요. 그 다음 2, 3 해서 P의 K-1승까지 되니까요. 이 수들 중에서 A와 P의 K승이 GCD가 1이 아닌 것의 총 개수는 P의 K-1승이다 라고 알 수 있겠고요. 전체가 P의 K승이니까 여기에서 GCD가 1이 아닌 것을 빼면 P의 K승 마이너스 P의 K-1승만큼의 개수가 GCD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설명할 렘마는 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가 앞으로 논리를 전개하는데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 증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정수 A, B, C가 있습니다. A와 B 곱하기 C가 서로 소이면 이것의 필요 충분 조건은 A와 B도 서로 소이고 A와 C도 서로 소이다입니다. 사실은 소인수분해를 생각을 해보면요. A의 프라임 팩터와 BC의 프라임 팩터가 서로 상관이 없다는 뜻이니까 A와 B도 상관이 없고 A와 C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소인수분해 정리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GCD의 성질만을 사용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 방면을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가정은 A와 B 곱하기 C가 서로 소이다입니다. 이때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이 A와 B도 역시 서로 소이다니까요.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D라고 하고 마지막에 이 D 값이 1인 것을 보이도록 할게요. 그러면 D가 A와 B의 최대 공약수니까 D는 A의 약수도 되고 D는 B의 약수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B가 BC를 나누니까 D가 A를 나누고 이건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D가 BC를 나눈다는 것을 이 사실로부터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D가 A도 나누고 D가 BC도 나누니까요. D가 A와 BC의 커먼 디바이저이다, 공약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 D라는 것이 A와 BC의 공약수니까 A와 BC의 최대 공약수보다는 작거나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은 A와 BC의 공약수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고요.
이 D라는 것은 A와 BC의 공약수들 중에 하나니까 오른쪽이 greatest라서 이 오른쪽 값이 더 크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이 오른쪽 값은 1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왼쪽 값 역시 1이 돼서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1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A와 C의 최대 공약수가 1이다도 B와 C의 역할을 바꿔서 똑같이 증명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반대를 증명해 보도록 하죠. 가정은 A와 B가 최대 공약수가 1이고요. A와 C도 최대 공약수가 1입니다. 이때 A와 BC의 최대 공약수가 1인 걸 보이고 싶은데요. 이 값을 우리가 D1이라고 하고 1보다 크다라고 가정하고 나중에 모순을 찾아보겠습니다. D1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D1을 나누는 프라임 디바이저 팩터가 하나는 있을 거고요. 그 프라임 디바이저 팩터를 우리가 P라고 쓰겠습니다. 즉 P가 D1을 나누는 프라임 넘버입니다. 그런데 D1이 A와 BC의 최대 공약수니까 P가 D1을 나누고 D1이 A를 나누고 D1이 BC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P가 A도 나누고 BC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P가 A를 나누는 건 그대로 쓰고요. P가 BC를 나누고 P가 프라임이니까 P가 B를 나누거나 P가 C를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건 AND OR 관계를 같이 써보면 P가 A를 나누고 P가 B를 나누거나 P가 A를 나누고 P가 C를 나눈다. 이 두 개의 OR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했던 아규먼트랑 똑같은데요. P가 A도 나누고 P가 B도 나누면 P가 A와 B의 최대 공약수보다 더 작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왼쪽 P는 A와 B의 공약수들 중에 하나이고요. 오른쪽은 A와 B의 공약수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니까 오른쪽 값이 더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가정이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에서 모순이 되죠. P가 프라임이라고 했었는데 모순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P가 A와 C의 최대 공약수보다 작거나 같은데요. 이 값이 1이니까 역시 모순이 되죠. 그래서 두 경우 모두 모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D1이 1보다 크다고 한 데서 모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D1의 값은 1이다. 즉 A와 BC가 서로 소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서 이 렘마의 증명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증명한 렘마를 가지고 우리가 그 P의 중요한 성질을 증명할 건데요. 일단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M 값을 4라고 하고요. N 값을 9라고 해서 P의 MN 두 개의 곱 36의 이 P의 값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P의 4 곱하기 9라는 것은 결국 4 곱하기 9와 서로 소인 A들을 다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라는 값이 4 곱하기 9와 서로 소다 이 조건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앞서 렘마에서 A와 BC의 GCD가 1이면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A가 4 곱하기 9와 서로 소이면 A는 4와도 서로 소이고 A는 9와도 서로 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부터 36까지 다 썼는데요. 이 중에서 4와도 서로 소이고 9와도 동시에 서로 소인 것을 찾을 겁니다. 일단 4와 서로 소인 걸 찾아볼게요. 그럼 1은 되고요. 2는 안 돼요. 3은 되고 4는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거 밑에 보면요. 전부 다 지금 4하고 서로 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 라인은 다 탈락이고 이쪽 라인도 다 탈락이에요. 그래서 일단 4와 서로 소인 것의 후보들은 이 두 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9와 서로 소인 걸 찾아야 되는데요. 1, 5, 9, 13, 17, 21, 25, 29, 33 중에서 사실은 9와 서로 소가 안 되는 것은 요거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찾느냐면 이 1열을 모듈로 9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1, 5 이건 이제 0이 되고요. 13은 4, 17은 8, 21은 3, 25는 7, 29는 2, 33은 6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9와 서로 소가 아닌 0, 3, 6을 쉽게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와 서로 소인 것은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돼서요. 이 1열에는 총 6개가 있습니다. 일단 이 열에 있는 숫자는 이미 4와 서로 소였고요. 방금 9와 서로 소인 걸 보였으니까 이 숫자들은 36과 서로 소인 거죠. 마찬가지로 3열도 우리가 모듈로 9로 계산해보면 3, 7, 2, 6, 1, 5, 0, 4, 8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중에서 9와 서로 소가 아닌 것을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걸 지울게요. 이걸 이제 지우다가 보니까 신기하게 모듈로 9로 했더니 아까 1열도 0부터 8까지 모든 숫자가 나와서 complete set of residue 모듈로 9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3열도 마찬가지로 0부터 8까지 나와서 complete set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이제 9와 서로 소인 것은 이렇게 4, 5, 6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원래 숫자를 우리가 세어보면 이렇게 이쪽 라인에 6개, 이쪽 라인에 6개 나오는 거죠. 그래서 36과 서로 소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더니 일단 두 줄을 고르는 건데요. 이 두 줄은 사실은 일단 4와 서로 소인 것의 수니까 phi 4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두 줄이 되고 각 줄에는 전부 다 complete set of residue 모듈로 9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각 줄에는 phi 9만큼의 구와 서로 소인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6 해서 이 값은 1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식을 보면 phi가 멀티플리커티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일반적인 MN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증명하려는 것이 Theorem 7.2입니다. 결론은 phi가 멀티플리커티브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새로운 넘버 theoretic 펑션이 나오면 멀티플리커티브인 걸 계속 보이고 있었죠. phi가 멀티플리커티브인 걸 보이려면 먼저 m과 n을 서로 소인 이 두 쌍을 선택하고요. 마지막에 phi mn은 phi m 곱하기 phi n을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m이 4일 때 n이 9일 때 이렇게 보였던 것처럼 이러한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1, 2 해서 여기는 m까지이고요. 여기 중간에 r 있습니다. 그리고 m 더하기 1, m 더하기 2 하고 m 더하기 r이고 그 다음 2m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 여기는 n-1m 더하기 1이고요. 여기는 n-1m 더하기 2이고요. 여기는 n-m 더하기 r이 되겠고요. 여기는 nm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앞서 증명했던 이 렘마를 적용하면요. A가 MN과 서로 소이면 필요 충분 조건이 A가 M과도 서로 소이고 A가 N과도 서로 소이다. 이 두 사실을 이용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가 MN과 서로 소이면 M과 N 모두 다 서로 소이기 때문에 먼저 A와 M이 서로 소인 경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한 것처럼 1행에 있는 원소 1, 2 해서 m까지 중에서 m과 서로 소인 것은 모두 개수가 phi m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두 개 남기는 것처럼 1부터 m 중에서 phi m개만 먼저 남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이 a와 m이 서로 소인 이 a의 개수는 phi m개이다 라는 것이 그 뜻이죠. 그래서 1번은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 r 줄 밑에 qm 더하기 r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보이는 것은 이 r과 qm 더하기 r이 무슨 관계냐면 r과 m의 최대 공약수와 qm 더하기 r의 최대 공약수가 같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qm 더하기 r과 m의 최대 공약수와 r과 m의 최대 공약수가 같다. 이걸 이제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유클리디안 알고리즘 증명할 때 뭐가 있었냐면 a라는 것을 B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몫이 R이 되면 A와 B의 최대 공약수와 B의 R이 최대 공약수가 같다고 했었어요. 그 사실을 이용을 해보면 이 QM 더하기 R을 M으로 나누어 볼 겁니다. 그러면 뭐 똑같은 표현인데요. 몫은 Q가 되고 나머지는 R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QM 더하기 R과 M의 최대 공약수는 m과 r의 최대 공약수와 같다. 그래서 이 식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r이 m과 서로 소가 되면 이 r열에 있는 모든 숫자들 역시 m과 서로 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1단계에서 골랐던 m과 서로 소가 되는 숫자를 하나 고르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숫자들 역시 m과 서로 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과 3이 4와 서로 소였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숫자들 역시 모두 다 4와 서로 소가 되고요. 2와 4가 4와 서로 소가 안 되니까 즉 GCD가 1이 아니니까 이 밑에 있는 숫자들 역시 모두 다 GCD가 1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번 이렇게 대표 선수들이 남아 있으면 이 밑에 있는 선수들도 다 남고 대표 선수가 탈락하면 다 탈락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까지 했고요.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아까 이제 대표 선수 하나 뽑아서 이 밑에 숫자들까지 모두 다 m과 서로 소였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모듈로 9로 계산했을 때 complete set of residue of 모듈로 9이 됐었잖아요. 이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 m 더하기 r 해서 n-1m 더하기 r까지 이 세로의 이 열의 숫자들을 모듈로 n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complete set of residue가 된다는 뜻입니다. 증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개수가 n개잖아요. 그래서 서로 컨그루언트한 게 없으면 이게 complete set of residue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하기를 am 더하기 r과 bm 더하기 r이 모듈러스 n으로 컨그루언트하다라고 가정해서 모순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r을 빼버리면 am과 bm이 모듈러스 n으로 컨그루언트하고요. 이때 m과 n이 서로 소이기 때문에 이 m을 나눌 수 있죠. 그래서 A와 B라는 것은 모듈러스 n으로 컨그루언트 하다. 그런데 A와 B의 범위는 가장 적으면 0이고요. 가장 크면 n-1이니까요. 이 사이에서는 두 수가 모듈러스 n으로 컨그루언트 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모순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complete set of residue of 모듈로 n이 되기 때문에 0, 1, 2 해서 n-1까지 수와 순서는 다르더라도 적당히 순서를 바꾸면 in some order, 그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자고 했었죠. congruent 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1에서 뽑은 이 대표 선수 밑에 있는 열들은 전부 다 complete set of residue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n과 서로 소인 것의 개수는 phi n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대표 선수를 phi m개를 고르고요. 각각 여기에 phi n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 곱해보면 phi m 곱하기 phi n의 값이 phi m n과 같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서요. 우리가 가장 먼저 m과 n이 서로 소라고 가정했을 때 phi m n은 phi m 곱하기 phi n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서 phi는 멀티플리커티브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증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m이 4, n은 9인 경우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했을 때 이 증명도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어려울지 몰라서 우리말로 다시 써봤어요. 그래서 일행의 수 중에서 m과 서로 소인 것의 개수는 phi m이다. 일행의 수 중에서 m과 서로 소인 수, 이게 이제 대표 선수이죠. 이것들과 같은 열, 즉 이 대표 선수 밑에 쭉 붙어있는 숫자들은 m과 서로 소이다. 그리고 m과 서로 소인 열에 있는 수들은 complete set of residue 모듈로 n이 되기 때문에 이 숫자들과 적당히 순서를 바꿔서 모듈로 n으로 동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들 중에서 n과 서로 소인 것의 개수는 phi n이 되기 때문에 대표 선수들은 phi m이고 그 밑에 있는 선수들이 phi n개씩 있기 때문에 phi m 곱하기 phi n의 값이 phi mn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phi가 멀티플리커티브라는 성질을 이용을 하면 phi n의 구체적인 식을 계산할 수 있어요. n을 이런 식으로 소인수분해 하고요. 이것들은 이제 전부 다 서로 다른 프라임이기 때문에 phi가 멀티플리커티브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phi n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프라임 팩터의 파워승의 이 p 값은 p의 k승 마이너스 p의 k 마이너스 1승인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각각을 p1의 k1승, p1의 k1 마이너스 1승에서 빼면 되고요. 여기는 p2의 k2승에서 p2의 k2 마이너스 1승을 빼면 되고요. 이걸 다 곱해도 마지막 항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데요. 밑에처럼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p1의 k1승으로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p2의 k2승으로 묶어주고 pr의 kr승으로 묶어주면 맨 앞에는 n이 나올 거고요. 뒤에는 1 빼기 p 1분의 1 그리고 1 빼기 p 2분의 1 그리고 1 빼기 p r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식보다는 이 식을 아마 쓸 일이 더 많을 겁니다. P20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5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2와 5가 GCD가 1이니까 2의 제곱과 5도 GCD가 1이거든요. 그래서 P의 2제곱 곱하기 P의 5가 되는 거죠. 그런데 P의 2제곱은 2의 제곱에서 2를 빼고요. P5는 5에서 5의 0승, 즉 1을 빼니까 답은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561은 우리가 앞에서 카마이클 넘버 공부할 때 나왔던 숫자인데요. 이 숫자의 P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P의 3 곱하기 11 곱하기 17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서로 소니까 phi 3 곱하기 phi 11 곱하기 phi 17로 쪼개지고요. 각각이 이제 프라임이니까 하나씩 이렇게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곱하면 답은 320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서 추측했던 n이 2보다 클 때 phi n이 항상 짝수이다.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n은 일단 2의 k승, 즉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2의 거듭제곱만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근데 n이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 k는 2보다 클 겁니다. 이때 phi n은 값이 2의 k승 마이너스 2의 k 마이너스 1승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2의 k승은 2의 k 마이너스 1승이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빼면 2의 k 마이너스 1승 하나만 남고요. k가 2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파워 k 마이너스 1은 1보다 커서요. 여기 있는 값이 짝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2의 k승 말고 다른 프라임의 팩터를 우리가 갖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 프라임 팩터를 하나만 선택을 해서 p의 k승이라고 하고 이 p의 k승과 상관없는 수들을 이 뒤에 다 모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p는 2가 아닌 프라임이니까 이때 홀수가 될 것 같고요. p의 k승하고 상관없는 걸 뒤로 다 보냈으니까 p의 k승과 m은 서로 소가 되겠습니다. 이때 phi가 멀티플리커티브라는 사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럼 phi는 p의 k승과 m이 서로 소니까 p의 k승 곱하기 phi의 m이 되거든요. 근데 phi m은 아무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놔두고요. phi의 pk승은 p의 k승 마이너스 p의 k 마이너스 1승이죠. 그래서 이걸 p의 k 마이너스 1승으로 묶어주면 p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phi m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p가
odd라고 했기 때문에 p-1은 이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가 항상 even 넘버, 짝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증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n이 2보다 클 때 phi n은 항상 짝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7.2 다 마쳤는데요. 오일러 phi 펑션 정의했고요. 이 phi가 역시 멀티플리커티브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이 phi n의 구체적인 형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로써 오일러 phi 펑션의 성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